자, 이어서 AB 플래너라고 3i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창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메뉴에는 뭐 별게 없네요. 그죠? 제품 파트를 열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DKSC는 그 이전에 작업했던 또 연습했던 제품들이 형상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서버라는 게 AP100 SSD 자, 이쪽 서버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DKCS 편집했던 DKCS를 보면 우리가 AP100에서 그 사면도를 추출해서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3D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형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개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 2번도 마찬가지로 형상도 있고 전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AP100에서 삼면도를 추출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것도 그렇고 제가 앞에 연습했던 내용이네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뭐냐, 이런 건 전개도도 있고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저게 그냥 판재 상태로 보이죠. 이거는 CAD에서 2D 형상을 가져온 겁니다. 그냥 2D 판재를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가져와서 편집을 한 겁니다. 다시 DKCS로 돌아와서 이 두 가지 부품을 지금 이제 배열을 해서 작업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 배열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두 개를 다 Shift를 누르고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등록, 그 다음에 수량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두 개가 다 선택된 상태로 수량을 지정하면 두 개 다 똑같은 수량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GI1T 이 제품은 100개를 해야 된다. 별개로 부품 2 GI1.6T는 50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로딩을 했는데 제품이 나왔네요. 제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품을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 여기 자동 중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창이 나온 것 같아요. 재료 설정, 재료가 지금 재료가 나왔네. 재료. 그럼 GI1T가 필요하고 1.6T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OK 눌러보니까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렇게 시트에 자동 배열을 한 겁니다. 이게 자, 자동 배열을 하고 이름이 n 다시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 거를 이렇게 보니까 자, 자동으로 조인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양쪽으로 두 개 복합기다 보니까 자동으로 두 개를 잡아줬어요. 얘가 위치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위치가 바꾸고 싶다. 위치를 어떤 간섭부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잘못됐죠. 지금 잘못됐어요. 이렇게 버벅거리지.
잘못됐을 때 다시 취소. 자, 이렇게 보면은 조인트를 내가 움직이는 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쪽으로 옮겼다 하고 다시 시트 편집으로 왼쪽 상단의 시트 편집으로 가게 되면 물어볼 거예요. 동일한 파트에도 반사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머지 동일한 제품들이 다 바뀔 거예요. 적용됨 확인 누르면 나머지 동일한 제품인데 동일한 방향인 것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반대로 되어 있는 건 안 바뀌었네요. 그죠? 그러면 제품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야 되나 보다. 그쵸?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바꾸고 다시 시트 편집. 반사하겠습니까? 예. 적용됐습니다. 다시 한번 자 더블 클릭을 해야 되네요. 여기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위치를 바꿨다. 시트 편집으로 다시 가서 반사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뭔가 조인트 위치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누르면 다시 또 다른 창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창을 보고 또 여기 극대화 하고 싶다 이렇게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부분도 이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조인트 위치를 또 바꾸고 싶다, 더블 클릭, 제품을 더블 클릭하시고 동그란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내가 옮기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도 충분히 뺑 돌아가면서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임의대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건 시트 편집으로 눌러주시고 반사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자, 이 친구는 바뀌었는데 이 친구는 안 바뀌었네 또. 그죠?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이 친구와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요. 180도가. 그래서 이 친구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선택이 안 된 거네. 그죠? 다시 더블 클릭. 조금 버벅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 됐네. 그죠? 하얗게 됐을 때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된다. 그 다음에 시트 편집으로 간다, 반사한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합니다. 정렬.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이렇게 수량을 놨을 때 편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싶다. 또 예를 들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동이 안 되죠. 시트 편집으로 다시 갈게요. 이렇게 잡고 원하는 위치로, 말을 안 들어. 녹화 중이어서 그런지 좀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위치가 안 맞을 때 위치를 옮길 수가 있고, 쭉 메뉴를 보니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렬해서 자, 이 제품들을 이제 NC 생성을 하고 싶다. NC 생성을 눌러줍니다. NC 생성 호출 중. 해서 NC 코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코드 쭉 나오는데 봐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확인. 네, 확인을 누르고 여기 DKCS 폴더에 2개 스케줄
다음에 이게 지금의 서버인 거고, 그 이전에 우리가 AP100에서 만들었던 1번 서버, 이게 1번 서버라고 보고, AP100 지금의 3i에서 쓴 요 서버 이름을 동일하게 DKCS, 여기도 DKCS를 선택해 주시고 저장. 자, 이미 폴더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했던 폴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덮어쓰기, 전부 다 덮어쓰기. 여기서 나오는 메뉴는 전부 다 덮어쓰기 해주시면 되고, 자, 폴더 선택, 여기서 DKCS 선택하시고 또 확인. 저장을 여러 번 하죠. 지금 또 모두에 동영상 녹화하는 중에 지금 반디캠이 10분짜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쓰다 보니까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N1903010010000 이렇게 작업 데이터가 저장이 됐습니다. 다시 저장. DKCS 폴더명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다가 작업을 하다가 엉뚱한 폴더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 미리 보기 작업 지시서가 이미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배열이 이렇게 돼 있고, 장비는 이제 장비고, 클램프는 이 위치에 17분 50초 걸린다, GI1T다, 파트 번호가 부01이다, 그 다음에 여기 적용되는 금형은 이 금형이다 라고 나옵니다. 작업 지시서가 현장으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앞에 AP100에서 만들었던 그 데이터들, 또 AB 플래너 3D는 그 데이터들을 또 불러와서 자동 배열을 하고 NC로 내리는 작업까지 지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AP100 그 다음에 AB 플래너 3i 라는 프로그램에 이어서 PD라는 프로그램을 해볼 건데, 이 PD라는 프로그램은 정확한 또는 비교적 정확한 삼면도가 있을 때 그 2D 삼면도를 3D로 변환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입체화하고 전개를 펴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좀 비교적 간단하고 좀 쉽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비교적 정확한 삼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DXF나 DWG 파일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3i 그죠? PD 프로그램에서는 그 1품1도 해가지고 도면 하나에 파일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제품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도를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3i 연습도를 하나 열어보면, 자, 요거 말고 이런 거 박스 형태인데, 이 박스 형태 앞에 했던 거죠. 그런 형태를 이 상태에서 삼면도를 추출을 합니다. 눌러주니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자동 입차열을 바로 한번 눌러주면 삼면도를 추출해서 바로 입체화를 합니다. 자, 그 소재는 자기가 추출을 하고 소재를 1.2T라고 자기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시면 바로 삼면도 추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런데 지금 이 겹쳐지는 부분이, 맞대는 부분이 조금 정의가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될 거예요. 도면을 조금만 줄이고 형상도를 3D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개도 회전도 있고 면추출도 있고 구명 삽입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코너 자르기. 자, 코너를 자르고 싶다. R 3으로 여기
여기 저 아이고 도면이 어디 갔어? 이렇게 찍어주니까 잘리네요. 쉽게. 그쵸? 라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미. 그 다음에 코너 리셋. 이거는 다시 코너를 왜 안 먹지?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합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아, 두 선 원호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안 잡힌다.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를 다시 원래대로, 또 이 선과 선이 찍기가 어렵네. 이게 이 선과 이 선, 다시 이 선과 이 선을 다시 원래대로 복원한. 옵셋은 이 선이 잘 안 잡혀요. 지금 이게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찍어주면 길이를 15mm 늘리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옵셋을 누르고 요 선을 잘 안 찍혀요. 여기 이 선을 안으로 15mm 옮기겠다. 찍고 15mm 옮기겠다. 이렇게 하면 코너를 없앨 수도 있고 코너를 넣을 수도 있고, 취소. 코너를 없앨 수도 있고 코너를 넣을 수도 있고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코너는 코너가 똑바로 안 나올 때 적용하면 알아서 코너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 또 코너 이렇게 여기 코너가 지금 여기는 절곡을 해가지고 맞닿는 면인데 여기를 만약에 코너를 넣어준다 하면 코너가 이렇게 들어가요. 확인. 근데 여기는 사실 코너 작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닿는 걸로, 지금 파란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편집을 할 겁니다. 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여기 라운드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노란색 면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확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란 면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확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이게 3D 지금 마우스 컨트롤이 안 쉬워요. 마음대로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정의가 안 된 부분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맞대기를 노란색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확인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수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홀을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면을 찍고 여기서 치수를 보시면 상세 정보에서 구멍이 엑셀 10 각도 없고, 이건 사각형인데, 홀을 뚫고 싶다. 20파이 홀을 뚫고 싶다. 아니면 15파이 홀을 뚫고 싶다 했을 때 OK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아이고 잘못 찍었다. 이쪽 면을 기준으로 여기 우측 수평 수직 있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눌러보시면 지금 오른쪽으로 10mm, 수평으로 10mm, 수직으로 5mm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
20. 자, 누르니까 이쪽을 평면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제가 30을 누르고 만약에 마우스 커서 오른쪽을, 마우스 커서가 아니고 키보드 커서의 오른쪽, 커서가 아니죠, 키보드의 오른쪽을 누르면 이게 30mm 간 거예요. 지금 이게 30mm 간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누르면 30mm, 30mm, 30mm.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할 때는 일단 가고 싶은 거리를 뭐 예를 들어 25mm다 했을 때 25mm 누르고 엔터가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이 이렇게 마우스 키보드의 오른쪽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밑으로도 누르면 20mm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치수를 5를 누르고 왼쪽으로 누르면 5mm만 가게 되고, 다시 5를 누르고 왼쪽으로 누르면 5mm를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수면의 면의 수직 방향, 면의 수직 방향, 면의 수직 방향.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종료. 오오. 자, 다시. 자, 이 부분 좀 다시 해. 다시. 자, 이 부분의 위치를 옮기고 싶다. 이거를 실행 취소 하고 다시 해볼게요. 구멍 삽입을 하고 싶은데 홀인데 상세 정보에서 홀을 하고 싶다. 15파이 오케이. 그다음에 이쪽 면에 여기 기준으로 어디 갔니? 자, 이렇게 보고 우측으로 20mm 가고 싶다. 20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다시 아래로 10mm 가고 싶다. 마우스 10을 누르고 마우스가 아니고 키보드 아래 키 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서 5를 더 가고 싶다. 마우스, 왜 자꾸 마우스가 나오지? 키보드 아래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면에 홀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스마트 페이스는 지금은 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면이 정확하게 안 붙었을 때 원래 의도하던 바하고 다를 때 이렇게 이 면과 이 면을, 이 면이 이 면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까지 됐다. 그럼 종료. 자, 홀을 하나 냈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동 치수를 넣어보면 자동 치수가 나오고, 또 숨기기를 하면 숨겨집니다. 자, 여기서 판금 캐드로 가보고, 판금 캐드에서 스마트 코너 똑같고, 나머지는 릴리프 기능은 지금 여기는 홈이 이미 생겨져 있는데 릴리프를 주게 되면은, 자, 릴리프를 어떤 걸 줄 것이냐, 요런 거 요걸 많이 쓴다고 하시니까 요걸로 봤을 때 값을 줄 수도 있고, 자, 확인 어디다 주는지가 없네. 굽힘 영역이니까 여기인데 적용이 안됨.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보고, 자, 어떤 영역을 찍어도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확인을 누르고, 지정된 파라미터로 릴리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릴리프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걸로 바꿔볼까? 버섯이 부분이라서 그런가? 아, 이게 나오네. 요거는 살이 접혀서 안쪽으로 폭 들어가는 밴딩, 그런데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양쪽에 밴딩이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형상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네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라운드는 엄청 커질 거고 이걸로 해보면 확인,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부분을 릴리프를 형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를 찍어주고 확인. 안 들어가네. 잘 확인. 릴리프가 이미 있다. 그래서 안 됐다. 그래서 그럼 릴리프가 없는 쪽으로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이걸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는 왜 안 먹지? 확인.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실제 제품도 보고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지금 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적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릴리프가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형상을 만들었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위에 홈 판금 캐드가 있고, 여기서 적용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도면에서 우리가 3D를 추출해 가지고 3면도를 추출해 가지고 자동 입찰을 했었고, 3D 모델링에서 수정할 부분, 그죠? 모서리 부분, 겹치는 부분이나 릴리프나 홀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또 할 수가 있고, 이제 가공으로 하단 메뉴에서 가공으로 갔을 때 이렇게 형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공 마스터 한번 눌러볼까요? 이 내용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스냅샷도 잘 모르겠고, 밴딩도 모르겠고, 일단 전개도면 생성, 여기서 전개도를 생성하면 이렇게 아까 릴리프를 여기 적용해 본 위치가 이렇게 나오네요. 릴리프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전개도까지 떴으니까 SSD에 저장을 한다. 자, SSD에 동경 CS에 새로운 부품 파트로 3i 11 해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XF 전개도를 보내는 기능이 또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3i 11번으로 이렇게 한번 저장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블랭크 캠 이런 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전개도 생성, 일단 자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3D 3면도를 가져와서 3D 형상화해서 전개도까지 뽑아내는 작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메뉴들은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못 들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못 받은 부분도 있고, 받았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 큰 틀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씩 메뉴를 공부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어떤 메뉴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도 형상이 약간 아니죠. 이런 부분들 궁금한 거는 이렇게 면 추출이 뭔지, 자, 면 추출이 뭔지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자 아우터 루프, 자 바깥으로 뺄 부분을 선택하라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 일단 지금 저도 면 추출이라는 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건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자, 이 부분을 아닌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i 형상 편집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AP100에서 우리가 앞에 했던 부분 말고 보지 않았던 부분들 세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개도 부품도 시트 가공 시뮬레이션 요 4단계는 이미 했습니다. 전개도 영역 뜨고 부품 가공 시트 가공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NC로 보내는 작업까지 해봤고, 데이터 관리는 우리가 AP100에서 처음 서버 1번 서버라고 제가 얘기했던 AP100의 서버에 파일을 만들 때 폴더를, 자 열려있나, 데이터 관리에서 보시면 최소화해 놓고 여기서 폴더를 만들어야 됐었죠 처음에. 그래서 저 새로운 업체에서 새로운 도면이나 어떤 폴더를 생성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새로운 업체 폴더 등 그런 내용을 여기서 폴더 이름을, 업체명을 경동이라든지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저장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하고 AP100이 아니라 우리 AB3i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편집을 할 때는 그쪽에서 서버의 저장을 또 따로 만들었었죠. 네, 그렇게 하면서 AP100과 3i에 저장되는 1번, 2번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와 폴더가 항상 같이 저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봤을 때 데이터 관리는 그런 우리 작업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관리하는데 쓰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여기 보시면 기계 관리, 재료 관리, 금형 배치 관리, 펀치 마스터 관리, 그 외에 있는데 그 외에 메뉴는 저희가 잘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기계 관리도 사실 제가 보니까 제가 손댈 수 있는 메뉴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괜히 손댈 필요도 없고, 문제가 없다면은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 아마다와 통화를 하면서 뭐 확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손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서 재료 관리는 가보면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들, 알루미늄 A1050, 5052 많이 쓰는 재료고, SECC가 GI나 EGI 도금제를 사용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SECC는 GI, EGI 외에 도금제를 사용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SPC, SPG, SPH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는 철판 사용할 때는 SPC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또 뭐 SS400이라든지 서스304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소재들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04 비중도 나와 있고 비철이다. 재료 정보를 보면은 이것도 저희가 많이 쓰는 재료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EGI 1T, 1.2T, 1.6T까지 등록을 해놨고, GI도 1T, 1.2T, 1.2T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SEC로 적용이 되어 있죠. 도금제는 SEC로 적용하시면 되고, SPC는 일반 스틸은 그냥 SPC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료 정보, 재료 관리자 닫아보고, 파라미터에서 금형 배치 관리. 금형 배치 관리도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건 제가 손을 많이 안 대봐서, 지금 여기 우리 터렛에 들어가 있는 터렛을 세팅한 것이 4개라는 얘기예요. 네, 터렛에 금형을 여러가지 넣어놨을 때 그거를 1번 터렛, 2번 터렛, 3번 터렛 해서, 아니면 이름을 다르게 줘서 터렛 안에 들어가 있는 금형들의 배치를 저장하는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저희가 사용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기본 금형이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T 번호에 201번에 어떤 금형, 201번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거고, 102는 정사각형, 203, 304 각자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은 이
B 위치에 318번에 B 타입이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렛 정보를 자 출력을 하지 말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형 위치가 바뀌거나 했을 때는 밑에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대지 않는데 닿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서 금형관리, 금형 배치 관리까지 했으니까 펀치 마스터 관리. 펀치 마스터 관리는 말 그대로 금형을 관리하는 겁니다. 금형. 아까 그건 터렛, 그 다음에 이건 금형.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형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형 리스트가.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만약에 신규로 새로 금형을 입력을 해야 된다. 새로 금형을 주문했다, 만들었다 했을 때 새로 만들기 해서 관리 이름을 SQ 정사각 TP 태핑, 자 그 다음에 원은 RO,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RE, 루버 LU, 또 CS는 그 카운터싱크, BR은 버링,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두 글자는 어떤 형상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SQ라고 집어넣고, 여기 BCA 이거는 저 금형 터렛 사이즈, 들어갈 수 있는 치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외 번호는 순차적으로 01, 02, 03, 04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향인지 하향인지 그 금형의 내용에 따라서 위아래 조정이 되게 되어 있고, M 크기는 말 그대로 M 크기 M3, M4, M5 치수를 넣어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미사용의 뭐 성형 돌출 금형 일 경우에 적용을 하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금형 세팅할 때 업체에다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프로스 코드라는 비프로스 M 코드라는 게 있는데, 성형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네. 자, 여기 비프로스 M 코드라는 버림, 지금 성형 돌출 금형들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비프로스 M 코드라는 거 성형 금형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성형 금형, 그러니까 루버 금형, 얘는 이 코드를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입력할 때 성형 금형 같은 경우는 그 비프로스 M 코드라는 거를 넣어주고 장비에서도 같이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도 등록할 때 취소해보고 다시 신규로 등록을 할 때 우리 저기 어디 갔지? 형상에서 원, 정사각, 장공, 직사각, 센터펀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거는 등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원이나 정사각형 같은 경우. 근데 특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찍혀 있는 게 이게 특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형이라고 어딘가 나올 텐데, 특형이라고 메모는 안 나오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특형을 선택해 보면 여기 특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여기 우리 형상 코드에서 나오지 않았듯이 특형은 여기는 없어요. 특형은 우리가 도면에서 CAD 도면에서 형상을, 금형 형상을 만들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그거를 금형을 등록을 하고 그거를 다시 기호화해서 조건 설정해서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등록이 됩니다. 자동으로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또 다시 별도로 특형 금형을 설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특형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한테 없었던 금형인데, 이거를 도면을 그려서 기호화해서 우리가 또 다른 도면을 그렸을 때 이 모양이 나왔다 하면, 이 모양은 복합기에서 금형으로 바로 인식,
이 모양이 도면으로 올라왔을 때 금형으로 바로 인식을 해서 그 금형 작업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금형을 만들고 기호화 해 놓지 않으면은 일일이 이걸 금형이라고 또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필히 금형의 이 치수도 도면에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기호도 메모를 잘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또 그게 보드를 보고, 자 카운터 싱크 왜 이렇게 등록 취소하고, 자 카운터 싱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카운터 싱크는 홀을 3개를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면에서 이렇게 홀이 3개가 돼 있으면 이 기호가 들어왔다고 보고 금형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루버도 마찬가지고, 루버도 이 모양인데 치수가 정확하게 맞았을 때, 이 모양이 도면에서 올라왔을 때 이거를 루버 작업이다라고 금형이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 팝너트 들어가는 부분인데 역시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냥 원 같은 경우는 불러와서 치수를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업체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금형 펀치 마스터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끝났네요. 펀치 마스터까지 지금 작업 순서가 다 끝났어요. 밑에 부분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 저도 이 하단 부분들은 잘 몰라요. 이 터렛도 이런 건 좀 제가 본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절대 바로 닫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면 전부 다 거의 들어갔어요. 지금 전개도면 부품 시트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까지, 파라미터까지, 여기서 기계 관리, 재료 관리, 우리가 쓰는 거는 보통 재료 관리, 금형 배치 관리, 펀치 마스터 관리, 인덱스 툴 관리는 아니에요. 이 밑으로는 없어요. 지금 요거 3개 보시면 돼요.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자, 요 정도 하면은 지금 거의 다 돼가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금형 배치 관리, 금형을 종료하고, 금형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DKCS에다가 그냥 새로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CAD 파일에서 다른 건 다 닫아 버릴게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자 내가 새로운 금형이 D20, 자 작게 할게요. 자 C파이에 여기 D5파이짜리 이런 금형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이런 금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금형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 금형을 다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자 이거를 DXF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합니다. 저장 이름은 DDD로 해놓고 저장을 합니다. 또 DDD로 일단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거를 자 우리 원래 메뉴 AP100 메뉴로 가서 전개도형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똑같이 우리 편집하듯이 불러와요. DXF 읽기 해서 DDD를 불러옵니다. 자 열어봤죠. 자 복선 처리 완료됐다고 하시고, 자 여기서 파일 메뉴에서 밑에 레지스터 SP 포밍 부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커팅 금형이다 했을 때 SP, 커팅 금형 SP, 돌출 금형은 포밍으로 하시고, 나머지 TR은 안 쓰고 부호는 부호 등록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SP 해서 드래그,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마우스 오른쪽 종료, 센터점 찍고, 지금 이거는 B 금형이 밖에 안 들어가요. 보니까 A에는 안 되고 B에 들어가요. 아니면 C나 D로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B가 적용이 되는 금형 사이즈니까 B를 선택을 해주고,
이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마우스 왼쪽 키를 눌러서 yes. 관리 이름을 DDD로 한번 해볼게요. 주석은 설명을 넣어주면 되죠. 특형, 뭐 동경에서 쓰는 금형,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줬다. 키 방향이 있죠. 이거는 사면이 동일한 거 동그라미는 키 방향이 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건 키 방향이 있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되죠?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금형이. 그 다음에 부호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이제 이건 기호, 부호를 등록하는 거예요. DDD로 동일하게 해주시고 똑같이 동경, 금형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했죠? 똑같은 방식으로 시키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완료. 그렇죠?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SP 등록하고 자, 이 레지스터에서 SP로 금형을 등록했고 그 다음에 부호를 등록했어요. 금형은 금형 모양을 등록한 것이고 부호는 그 금형 모양을 부호로 똑같이 이게 도면으로 우리가 다시 지금처럼 DXF로 불러왔을 때 금형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부호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조건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도형 변환, 자 여기서 보시면 다중처리, 이용홀 인식, 정형홀 인식,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자 등록 해가지고 특형 그래서 부호, 우리 부호를 불러와야 돼요. DDD라는 부호가 생겼죠. 자 이거를 파라미터에서 금형하고 부호하고 매칭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형이라고 보시고 DDD 확인, 관리 이름을 입력하시오. 관리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관리 이름을 어디서 집어넣나? 심볼 회전, 관리 이름. 아 여기서 또 목록을 선택해야 되네. DDD 특형 동경금형. 오케이. 로드. 이제 됐죠? 여기 됐습니다. 심볼 회전. 이거는 이제 제품이 회전했을 때 얘도 같이 회전을 하는 이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뭐지? 이거 심볼 회전 제품이 돌았을 때 얘도 같이 돈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확인 했을 때 지금 특형으로 여기 등록이 됐어요.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확인. 자 지금 자 특형 등록한 거에서 잘못된 거 이런 게 좀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심볼 인식 회전 피치가 45로 되면 안 돼요. 이거는 180도로 돼야 돼요. 그쵸? 왜냐면 모양이 여기서 180도를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고 180도로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러면은 금형이 회전을 180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저렇게 180도로 돌렸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45도로 돌려버리면 아래 위 금형이 그 금형 위치가 이제 제품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돌아서 45도 돌아서 찍혀버리니까 그런 부분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는 180도로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특형 금형 입력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도 제가 4일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4일 동안 받은 교육을 또 안 쓰는 부분 잊어버리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이 공부를 할 때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처음 하는 분은 저도 하면서 많이 어려웠어요. 다 뭐 순간적으로 한 번씩 한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메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또 모르시는 부분 찾아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